자,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1년 6월 시행되었던 2022년 6월 모의고사 문제 중에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자,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sin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는 0의 실근 중에서 집합 x바 x는 0 이상 4 미만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이 보기를 보기에 앞서서 과연 알파 t랑 베타 t가 어떠한 값을 의미하는지 다시 위의 방정식을 살펴보게 되면 x에 대한 방정식 sin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 코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 이퀄 0. 다시 말해서 삼각방정식 문제가 되는데 sin 2분의 파이 x가 t이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임을 만족하는 x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식으로 x가 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워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두 삼각함수 즉 y는 sin 2분의 파이 x랑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그때 정의역이 지금 어디라고 나와 있어? x바 x는 0 이상 4 미만.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이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가 4이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자, 사인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y는 사인 2분의 파이 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0부터 4까지 가는데, 자, 0부터 1, 1부터 2, 2부터 3, 3부터 4. 그 다음에 코사인은 녹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러면 1부터 시작을 해서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4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원점이니까 0,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1, 2, 3, 4. 그래서 주기가 4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그 삼각함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이때 이 삼각함수 그래프 즉 y 코사인 2분의 파이 x, y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도록 하는 x값들 즉 y t와의 교점의 x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알파 t, 가장 큰 값이 베타 t이다. 그럼 상수함수니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만약에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교점이 지금 이렇게 4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교점의 x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보니까 여기, 즉 여기가 바로 뭐다? 이 t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알파 t, 여기가 바로 가장 큰 값이 베타 t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t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준 이유는 바로 이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의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y t, 즉 t가 변함에 따라서 x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 x값, 즉 x값 중에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 알파부터. 그 왼쪽을 보면서 쭉 움직여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1부터 천천히 t가 움직이면서 맨 왼쪽에 x 교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봤어? 다시 한번 마이너스 1부터 뚜뚜뚜뚜뚜뚜뚜뚜뚜 0을 지나서 뚜뚜뚜뚜뚜뚜뚜 1까지.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본 x값들을 한번 이제 그림으로 색칠을 해서 나타내 보게 되면, 자, 이거 잠깐 아래로 내려놓고,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은 x값이 2였다가, 자, y t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녹색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때 t값이 0이 되는 순간
가장 작은 교점이 여기 0으로 바뀌게 되고 또 파란색을 따라 움직이다가 이 교점을 기준으로 다시 이 녹색을 따라 움직이게 되겠다. 자, 다시 한번 y t로 움직여 볼게. 자,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2에서 만나서 뚜뚜뚜 움직일 때 이 빨간색을 따라서 x값이 바뀌다가 0이 되는 순간 가장 왼쪽이 0이 되고 다시 또 쭉 올려보게 되면 이렇게 교점의 x값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가장 큰 x값을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일 때 3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올라갈수록 이렇게 점점 x값이 커지다가 지금 4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 t가 0이 되는 순간 여기서 가장 크게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이 그림을 따라가는데 다시 t가 1일 때는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가장 큰 x값이 1일 때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게 t가 변할 때에 따른 베타 값들이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t가 변할 때에 따른 알파 값이다. 자, 다시 한번 y t로 움직여 볼 테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그림을 그렸는지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천천히 움직여 보게 되면 가장 작은 x값이 빨간색, 가장 큰 x값이 보라색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우리가 제대로 그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알파 t, 베타 t에 대한 그림에서의 어떤 그 이해가 끝났다면 사실 이제 그 다음 이 문제는 다 풀렸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맞춰만 가면 되는데 먼저 기억부터 보게 되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지금 2와 같을 때 이제 알파 t랑 베타 t는 더했을 때 항상 5인가 그러면 지금 요 아랫부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 x는 2분의 5를 기준으로 대칭, 다시 말해서 이 아래쪽 부분의 그래프가 x는 2분의 5 x는 2분의 5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알파 t와 베타 t의 합은 2분의 5의 대칭이므로 2분의 5의 2배, 즉 항상 5가 되더라. 그래서 기억은 참. 그 다음에 니은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베타형 마이너스 알파형과 같도록 하는 t 값의 범위를 물어봤지. 그러면 이 t가 0일 때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같이 움직이자. 자, 이렇게 이제 t가 0이 됐어. 그러면 알파형이 어디야? 0이고 베타형은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3인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베타형 마이너스 알파형이라는 건 이 가장 큰 x값과 가장 작은 x값의 차이, 다시 말해서 이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베타형 마이너스 알파형이 3이다. 이때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 다시 말해서 t가 움직일 때 길이가 똑같이 3을 유지하도록 하는 t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가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아래였다고 하자. 그러면 4하고 1 사이의 길이가 3인데 지금 여기 알파와 베타 사이의 거리는 그 길이보다 작지.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아니란 걸 알 수 있게 되고, 자, 지금 0일 때부터 위로 조금씩 움직여 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색과 여기 보라색을 보게 되면 곡선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알파 값이 커지는 만큼 베타 값도 똑같은 크기만큼 커져서 계속 그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3인 걸 알 수 있게 되고, 얘를 움직이다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계속 그 베타 t와 알파 t의 차이가 3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 3보다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1이 되는 순간에는 베타 t와 알파 t, 다시 말해서 베타 1과 알파 1의 그 차이가 1이 되더라. 그러면 경계가 바로 이 교점을 지날 때니까
교점을 지날 때의 t값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sin 2분의 파이 x랑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같을 때, 그럼 즉 여기 2분의 1일 때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다시 말해서 sin 4분의 파이와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그러면 즉 t가 0보다 커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항상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3인 걸 위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니은 또한 참.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t1, 그러니까 t2-t1이 2분의 1인 서로 다른 t1과 t2에 대해서 알파 값이 똑같대. 그러면 지금 빨간색을 보니까 2부터 점점 작아지다가 0까지 갔다가 다시 커지다가 여기서 또 다시 작아졌어. 그럼 이 중에 t값이 다른데 t값은 다른데 알파 값이 같도록 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이런 값들이 되겠지. 그럼 이때 여기가 이 y값이 t2, 이 y값이 t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럼 이때 이 t2 빼기 t1이 2분의 1일 때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냐? 그러면 위에 그림에서 지금 녹색 그래프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이 x값을 알파라고 할게.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t2이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t1일 때 지금 t2 마이너스 t1이 얼마래? 2분의 1이다. 다시 말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빼기 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2분의 1이다. 그때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알파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과연 뭘 이용하라는 걸까?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 1. 즉 다시 말해서 t1의 제곱 더하기 t2의 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하라는 말이 될 거고, 이때 지금 t2-t1이 1이기 때문에 이 값을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수식을 적어보면 t2-t1의 제곱 더하기 2t1 t2가 되게 되고, 결국 t2-t1의 2분의 1을 대입하면 t1, t2가 8분의 3인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t1, t2가 3분의 1이라는 디귿은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15번에서 기억 니은만 참이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보기에서 찾아보면 2번. 자, 이렇게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기억 니은 디귿을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위에 있는 지문을 보고 이렇게 x의 범위가 주어진 이유, 또 t의 범위가 주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원래 주어진 삼각함수의 범위와 치역,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주기와 치역에 의해서 저렇게 x와 t의 범위가 주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이 y t라는 상수함수가 움직이면서 그 교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론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됐다면 기억 니은 디귿을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그 공통 문제 중에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니만큼 아무래도 고난도 문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내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 못할 만한 학생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개념이 잡혀 있는 학생 중에서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가 어려웠던 학생은 다시 한번 지금 풀이를 이해해보고, 또 이해가 되었다면 보지 않고 한 번 더 풀어보면서 오답 정리를 할 수 있길 바랄게. 그럼 우린 다음 시간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자. 안녕.